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건, 사고부터 법률, 경제 지식에 이르기까지 알수록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죠.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대전 유성경찰서 박성수 경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선도 학교전담 경찰관 대전 유성경찰서 청소년 보호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 문제가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이 최근 들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파고든 건가요? 네, 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네. 검거된 총 2,925명 중 1,035명이 청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이 수치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청소년꼴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심지어는 검거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요? 네. 또한 실제로 도박 치유 관련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치유예방치유원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돈 내기 게임 경험률이 38%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네. 그 평균 연령도 11.3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예. 네. 평균 연령이 11.3세.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이 돈 내기 게임을 경험한 연령이요, 평균 11.3세라고 합니다. 참 심각하고요. 왜 이렇게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조사,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크게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적인 측면에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사이버 도박을 단순히 놀이, 게임으로 인식하는 그 놀이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냥 할수 놀이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이버 도박을 모바일 게임, 놀이, 이런 거에 하나라고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니 참 걱정이고, 그만큼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가 되면서요,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접근이 좀 수월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보급화, 저연령화로 인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그 사이버 도박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예를 들 수 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불법 도박 광고 메시지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열어보진 않더라도 이런 게 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뜨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불법 OTT 그 사이트에 보면 상단 위쪽에 그 도박 사이트 광고글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고 정말 많죠. 네네네. 그러한 것이 이제 구조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클릭 한 번이면 너무도 손쉽게 하고자만 한다면, 네. 아니 또 무심코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도박을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도박의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쉽게 회전율이 빠르고 단순한 홀짝 게임 아니면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내기, 도박, 네. 그 사이버 경험이 말씀해 주신 있고요. 것처럼 홀짝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어릴 때 저희가 그냥 놀던 그렇죠. 것처럼 예전 같은 단순한 오프라인에서 단순했던 그 홀짝 게임을 그 사이버 상에 다 그대로 들어왔다고 온라인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바카라. 바카라를요, 청소년들이요? 네. 그 카드 두 개의 카드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예. 9에 가까운 나온 숫자를 이제 좀 내기에 건 사람이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 불법 토토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불법 사이버 스포츠 도박. 토토까지도 네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게 되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이야 쉽게 하더라도요, 생각해보면 성인 인증이라든지 이게 게임에 필요한 그 돈 있잖아요. 판돈이라고 해야겠죠. 그 안에서는 돈을 이체도 하고 충전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도박, 사이버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주민번호라든가 그런 거를 필요하지 않고
핸드폰 번호, 성인 인증 같은 걸 전혀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이라든가 예.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또한 그런 가입을 한 후에 24시간 내에 충전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또 탈퇴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실명 명의의 계좌라든가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문화상품권으로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쉽게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물도 받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없을 경우에는 또 네. 대리입금을 통해서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덫에 사실상 좀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여러 장치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 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노출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요.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검거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대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네. 상담을 하면서 그 청소년의 경우 작년에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사이버 도박을 접하게 되고요. 사이버 도박에 빠지면서 이제 수백만 원의 그 도박빚을 지게 되는 고등학생이 네, 맞습니다.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요? 네, 네. 그 사이버 도박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에는 뒷전이고 또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러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면은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거를 기피를 해요. 그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예. 또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저희가 뭔 말을 물어도 그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않고 이제 숨기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죠. 네, 네, 네. 참 안타깝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사이버 도박을 접했다가 중독되고 네. 그다음에 피해도 많이 보게 된 그런 사례인데 청소년이요 직접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책의 역할까지 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그 유성경찰서에서 청소년 관련 도박 그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또 첩보가 들어왔어요. 대전에 있는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인데 예. 그 도박 자금을 청소년들한테 이제 대준다는 이제 그런 첩보가 들어와서 그 학생이 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사이트 문의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사이트 문의라고 적지를 안 해요. 초성만 해가지고 시옷 이응 티귿 미음 이응. 네네. 아니면 개인 돈 문의 같은 네. 경우도 기억 이응 티귿 미음 이응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저희 유성경찰서에서도 우범 소년 송치 네. 소년법 제4조에 따라서 우범 소년 송치를 해서 재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의 경우 저희가 또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본 결과 본인이 그러한 그 스토리에 그러한 글을 올린 적이 없다. 또 심지어 이 청소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더 심각한 그 문제가 있냐면은 예. 본인을 그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라고 관련된 대상 청소년들 주변에 있는 청소년한테 그걸 인식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일부러 그런 일을 하고 다닌 거군요. 위협적인 네. 이제 그런 네. 행동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에 20% 이자를 받는가 하면은 또 아니면 연체 이자까지 해서 이제 예. 그 전화를 한다든가 집으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다든가 네,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소년법 제4조에 따라서 우범 소년 송치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정말 도박이 왜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요, 불법 도박을 하더라도 아직 그러니까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요. 도박 자금이 성인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크지 않다 보니까 처벌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예.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엄연한 그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고요. 네. 청소년이라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을 하거나 도박 행위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도박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또는 재범 그 상습 도박자의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요. 예. 도박 금액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히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즉결 심판으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수사팀으로부터 도박 행위를 한 청소년을 통보받은 청소년 보호계에서는 네.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 프로그램 연계를 하여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또는 지역 그 상담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더 무서운 게 이게 자칫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도박은 도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폐해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절도, 사기, 가출은 기본일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물건을 판매를 해서 도박 자금을 마련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팔 게 없으면은 부모님의 그 소지품이라든가 소유물들을 팔아서 또 도박 자금을 마련도 하고 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실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경찰에 도박 행위로 인해서 진술을 할 때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를 타인 거를 다른 사람 거를 모용을 해서 진술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이제 또 조사받게 되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네네. 그건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 이제 그러한 것이 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같은 반에 그 반 교실에 있는 친구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물증은 없지만 또 그러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이제 물건을 또 절취해서 가는 또 그런 행위,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적인 또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 대전의 사례는 아니지만 경기도하고 부산에서는 도박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금은방을 침입을 해서 또 거기에 있는 이제 귀금속을 절취한 청소년들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네. 한순간에 호기심이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절대로 우리 청소년들 불법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혹시나 이제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분명히 그러한 징후들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들이 물론 자기 자식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식은 착한데 내 아들은 착한데 아니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좀 이런 마인드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네. 아니,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학교 폭력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또 다른 도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가 하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만약에요, 정말 자녀가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실제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디를 아프면 그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으면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도박도 분명히 정신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라든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괜히 좀 남들 보기에도 시선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무슨 도박이 무슨 정신질환이냐라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감추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경찰에 널리 알려가지고 그거를 초기에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대처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의 사이버 도박이 심각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도박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그 도박 상담 관련해서는 헬프라인 1336에 이제 상담 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도박으로 인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17 또는 각 학교마다 그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전담 경찰관에게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겠죠. 박성수 경위님이 소속된 이 대전 유성경찰서에서도 관련된 다양한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유성경찰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도 이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각 학교마다 사이버 예방 강의를 나갈 시에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예. 그 사이버 도박 예방 아웃리치 활동 또한 사이버 도박에 빠진 위기 청소년 발굴, 상담, 집중 관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소년 선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분류심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호관찰소와 협업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 저희 유성경찰서에서는 청소년들을 검거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예. 보니까 청소년 관련 사이버 도박 예방 홍보 뮤직비디오를 대전 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아, 현재 저희가 화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대전경찰청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별그램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접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대단히 이제 피부에 와닿는 말인데요. 그렇듯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헤어나오게 하려면은 우리 경찰,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청소년을 관심하고 관심 갖고 격려해 줄 때 우리 청소년은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수 교육님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밝고 활기찬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정보 어떠셨나요? 이 손안의 카지노, 최근 사이버 도박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심지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한 번이라도 이 사이버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닌 청소년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